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공부라 그러고 평생 공부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듣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SK증권에서 리서치 센터를 이끄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덕업일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도 중요한데 근데 이게 본인이 재밌는 거냐 또 잘하는 거냐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잘할 수 있으면서 그게 나의 직업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겠는데 저는 그런 행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부터 증권사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부터 뭐 리서치 센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융합형 인재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제한적인 게 많은 게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서 학교를 들어가서 내가 그냥 전공한 거 끝났다라고 하면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온라인에 많이 깔려 있죠. 예전 같으면 그럴 수가 없고요. 저도 사실은 저희 기관 투자자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을 왜 굳이 나가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는 지식을 제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채널들을 구독하면서 사실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요, 요즘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증권사 보고서 어떻게 다 읽어 정리해줘. 그걸 갖다가 정리해 주는 거를 야 방송에서도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다면 지금은 유튜브 방송도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옛날의 보고서랑 똑같은 현상이 지금 유튜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셔야 될 건 뭘까요? 어떤 채널을 선택해서 어떤 사람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야 되느냐. 이거를 사실 스크리닝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이 있는 내용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그 요즘 좋은 분들이 블로그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드리는 거고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 또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듣고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메모하는 습관은 들이셔야 됩니다. 네, 물론 손이 아니라 이거 저기 S펜입니다. 네, 그래서 펜으로 적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최소한의 리스트는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의 알고리즘만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띄워주겠지만 거기 있는 것들에서 스크리닝해서 필요한 거는 들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좀 더 다방면에서 이제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람들끼리 실제로 만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짧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약간은 인덱스하게 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단편적인 지식들을 듣는 것보다는 실제로 관련돼서 뭐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에서도 동호회하실 수 있잖아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 증권사는 아침에 모닝 미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뭐 지점에 있는 직원부터 시작해서 리서치 센터 이런 이제 영업 직원들 다 들어와서 하는데 저희는 그거를 메타버스 뭐 SK텔레콤이 하는 이프렌드에서도 했었어요. 근데 물론 그게 굉장히 좀 아직은 불편한 면이 많이 있지만 오프라인이 아니라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이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양한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뭐 음악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려서부터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건데 이게 사실 이 판권 문제로 생각하면 좀 안 좋은 건데 옛날에 넵스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넵스터가 소리바다의 뭐 사실 이제 그 해외판, 글로벌판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그 음악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 사실 돈을 안 내고서 거래를 많이 해서 그 넵스터는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그걸 하다 보면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로피안 아트락 뭐 이렇게 막 되게 막 희한한 거 뭐 아프리카의 이상한 음악 이런 것들 많이 듣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상한 그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 24시간 채팅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영어가 안 되는 그림이 나오고 왜냐면 채팅을 대부분 영어로 해야 되는 그림이다 보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 핀란드에 있는 사람하고 채팅하는데 한국어로 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번역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역 프로그램을 하는 데다가 예를 들어 투자를 해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본인이 재밌는 걸 했지만 근데 또 사실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대학교 가고 이럴 때에는 점수 맞춰서 가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또 그게 너무 싫어서 버티다가 또 뭐 재수 삼수하고 이러면서 사실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냥 점수 맞춰 가자 분위기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도대체 내가 뭘 하면 좋을까도 있었는데 그때 해킹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해킹이 왜 재밌었냐 하면 사실 그냥 사람들이 그런 거 한다더라라고 하고 있는데 프로그래밍 좀 해보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을 그때는 뚫기가 되게 쉬웠어요. 뭐 책도 있거든요. 근데 책대로 해도 막 뚫려요. 그래서 되게 재미를 얻었는데 내가 정말 뭘 해야 되지? 내가 정말 이런 거 하는 게 재밌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순간 제가 못하는 걸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수식이나 이런 논리를 만드는 거는 좋아하는데 실제로 덧셈, 뺄셈, 곱셈을 손으로 계산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일단 졸업을 했을 때 IMF 때문에 조금 취직이 어려울 때였는데 취직을 이제 보험사 쪽에 했는데 그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들으니까 굉장히 뭐 그런 게 있었었는데 그게 지금의 빅데이터죠. 네. 근데 그때는 너무 초기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20한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있죠.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더더구나 나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런 IT를 하는 사람들은 경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컴퓨터를 하는데 상대를 나왔으니까 이 회사가 사실 너무 취업하기도 어려웠는데 잘 들어왔고 하는 일도 괜찮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별로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조금만 더 있으면 스탁 옵션도 받을 것 같고 사실은 승진도 할 것 같고 했었는데 그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생각한 거는 내가 이걸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만두고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는 거죠. 다만 그때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회사를 다닌 기간이 그렇게까지 길지 않다 보니까 돈을 주는 학교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해외에서 아주 좋은 거는 장학금이나 뭐 근로장학생 같은 거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 잘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근로장학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를 열심히 찾아서 일단 유학을 가는 게 중요했는데 제가 원하던 학교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들어가서 다시 한번 고생을 하게 되는 게 제가 굉장히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학교 수업조차 못 따라가겠는 그림이 나오게 되니까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이제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고민한 게 그럼 전과를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내가 거기서 트랙만 잘 따라오면은 이 컴퓨터 관련돼 있는 건 사실 산업이 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연관돼 있는 시너지를 만들 만한 사업은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국제금융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가장 돈을 많이 줄 만한 학교를 찾아서 옮겼었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국제 관계를 이해하고 국제 금융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뭐 유엔에서 계약직으로 또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제가 뭐 프로그래머로 남은 것도 아니지만 사실 그때 열심히 했었던 게 결국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데이터 관리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게 오늘날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바뀌게 되고 또 그걸 이제 국제 관계 관점에서 이제 금융으로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반도체 투자나 여기서 이제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나 이렇게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하게 되면서 이것들이 시너지가 나게 된 거죠.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일 하고 싶은 거에서 덕업일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는 또 유튜브의 홍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내용을 들었을 때 인상적이더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공간, 심지어 메타버스까지 활용해서라도 본인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서 좀 더 다양한 세상의 포커스를 얻어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인상적인 저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사실은 직접 저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대면으로는 별로 없는데 방송으로도 사실 이게 제한된 분량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보통 중요한 얘기만 하고 가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는 개인이
느끼는 그 파트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약에 책을 쓰신 분, 어딘가에 기고문이 많다라 그러면 저는 아까워할 필요 없이 책을 사던가 아니면 최소한 도서관에서라도 빌려서 꼭 읽어보시라고 권합니다. 사실 깊이 있는 얘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은 열심히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그냥 쭉 훑고 지나가라고 하면은 그럼 결론이 뉴스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썼을 때는 더 아무래도 열정을 쏟아서 그 사이사이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소위 프린티드 머티리얼스라고 되어 있는 이런 책 꼭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1년에 한 200권 정도 읽는데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책을 빨리 읽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원래 속독을 공부하기도 했었고요. 책을 보다 보면 나중에 어떤 게 중요한지를 다 할 수 없고 빨리 지나가서 사실 다른 일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책을 다시 팔 생각이 없으시다면은 형광펜으로 줄을 거놓고서 사실 넘어가시면 다시 보실 때 조금 유리하고요. 책을 다시 파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연필로라도 좀 표시를 하든지 살짝 표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보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라 그러면 또 나만의 노트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